변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의 방해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됨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신념,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고 완전하다 하는 그런 교만심 혹은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내가 성공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소위 그 습관이나 혹은 그 행동도 결국은 따라서 바뀌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혹은 이기적인 신념 혹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다 비춰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깨닫고 생각이 바뀔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변화가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또 간절한 염원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 변화의 세 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세 축은 인간성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성. 그 다음에 양심의 회복. 그리고 가치관.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세 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인간성, 그리고 올바른 양심,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참 가치관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결국 변화는 이 세 가지 축을 향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죠? 사회의 변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게 보통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맡고 성공을 하면 겸손해지질 않고 더 교만해진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부정적인 변화죠. 우리가 변화의 도구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두면 우리는 변화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쉽게 변화하고 결국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도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인식 구조인 결국 신념이나 이념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의 가치관에 두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이런 신념이나 이념이나 가치관, 인생관들을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아픔도 줄 뿐만 아니라 거부감도 줍니다. 또 부담도 주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 성취감도 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변화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겸손하며 자성하며 자책하는 모습이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넓은 아량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피해가면은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상급이며 보상이다. 여러분,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변화는 우리의 상급이다. 혹은 우리의 삶의 보상이다. 이 말은 변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자성과 자책의 모습이 요구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제한성을 모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의 선행 조건은 우리의 열린 마음과 또 용기와 겸손합니다. 변화의 선행 조건,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용기. 용기 있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겸손한 마음. 변화의 선행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열린 마음이고 우리의 용기이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 어린이들이나 이 청소년들은 그 삶 자체가 변화여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그 좋은 습관을 강조하고 또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변화의 조건이다. 결국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변화는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은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죠. 겸손한 삶. 쉬운 삶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결국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또 변화한 사람은 세속적인 행복을 어느 정도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만의 혹은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한 삶에서 어느 정도 초월한 삶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각자의 이상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냐?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고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와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 우리의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사람관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이런 것이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용기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화된다. 역사를 보면은 용기 있는 선각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꾸준히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긍정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는 항상 민중들, 소위 그 젊은 층과 학생들의 분노로, 의분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한국의 민주주의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층과 학생들이 피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환경은 변화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사고는 변화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하면 환경이 변화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는 인간의
평생의 과학이다. 변화는, 마지막으로, 변화는 우주의 질서이다. 동의하셔요? 변화는 우주의 질서이다. 또 변화는, 가장 큰 인간의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대 교체입니다. 인간이 참 변화하지 않는,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변화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대 교체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말은 작자미상의 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